공부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민법 일반에 있어요, 그죠? 민법 일반. 이 민법 일반이라는 것은 결국은 민법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민법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이에요. 도대체 민법이 뭘까?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보면 민법의 의 이래놨죠. 보통 우리가 법서에서 말입니다. 법을 다루는 교재에서 의라는 말을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첫머리에. 이것은 바로 의미가 뭐냐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뜻, 이런 뜻으로 쓰죠, 그죠? 뜻.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의라는 말로 표현해요. 그래서 민법의 의 이 말은 민법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법의 의의는요, 이게 개인 사이의 문제예요. 개인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항상 온전하게 그 권리나 의무를 이렇게 당사자에게요, 이렇게 귀속시켜야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그 분쟁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죠? 그래서 이때 개인 사이의 법적 분쟁을, 법적 과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런 해결하는 기준을 담고 있는 게 바로 민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개인 사이의 법적 관계 해결이다. 이렇게 해요. 이걸 법적 관계를 보통 법률 관계를 해결한다. 이렇게 해요. 결국은 이거는요, 개인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민법이다. 이렇게 보죠. 그럼 그걸 통해서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를 이렇게 규율하죠. 그게 이제 민법이다. 뭐 넓은 의미가 그렇습니다. 너하고 내하고 재산권이나 신분 관계 때문에 분쟁이 생기면 결국은 분쟁에 해결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민법에서 마련해 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우리는 민법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 민법이란 것은 개개 보통 사람 사이에 발생하니까 이걸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한테 적용되는 사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일반 사법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보통 사람 사이에 발생되는 모든 재산관계나 신분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개인 사이에 끼어드는 법이다. 이런 의미에서 일반 사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법의 기본적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교재 다음 페이지 보시면 19페이지 보시죠. 보통 민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안에서 적용되는 국내법이다. 그리고 이 국내법은 보통 일반 사람 사이에, 보통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그들 사이에 적용되는 법이다라는 말에서 일반 사법이다 라고 하고 그 일반 사법에 적용을 받으면, 즉 민법이 적용을 받으면 개인에게 권리와 의무라는 관계를 이렇게 규율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권리가 발생한다. 또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의무가 발생한다. 라는 것을 민법이 이렇게 딱 정해줍니다. 그래야 되면 이 권리와 의무를 뭐라 그러냐? 이걸 우리는 법률 용어로서 실체다. 이렇게 표현해요. 개인 사이에 권리 의무 관계가 이렇게 발생되는 관계를 이렇게 규명해 주는 것을 실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실체 관계를 이 민법이 규율하기 때문에 실체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결국은 민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적용되는 법으로서 모든 일반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사인간의 법이다. 그 사인간의 법에서 사인에게는 어떤 게 나오느냐? 바로 실체관계, 권리 의무 관계를 만들어낸다. 이런 세 가지 형태가 바로 민법의 가장 기본적인 지위, 법의 지위라 할까요? 뭐 체계, 그죠? 민법이 담고 있는 체계다 이런 거죠.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민법은요, 민법은 개인이 행위할 때는 이런 기준에 근거해서 행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행위 기준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죠. 또 만약에 분쟁이 생겼을 때 당사 사이에 재판하려고 그러면 판사님들이 재판할 때 뭔가 기준이 있어야 재판할 수 있죠. 마음대로 재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바로 이게 민법에서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개인에게는 이러이러한 행위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행위 기준을 제공해 주는 규범적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행위 규범의 성격을 갖고 있고, 또 재판하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법원, 판사죠. 판사에게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이 민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재판해 주세요 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것을 말하냐, 여러분은 재판규범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민법은 기본적으로 기능은 이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개인에게는 행위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고, 법원에 대해서는, 판사에 대해서는 재판규범의 역할을 한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같이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게 바로 민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민법은 기본적으로 개인 사이에 적용되는 사법이에요. 사법. 이거와 정반대되는 것이 공법이 있어요. 공법. 이 공법이라는 것은 개인 사이의 법 관계가 아니란 거죠. 그거는 결국 어떤 거냐? 공권력이 있는 공권력과 뭐 사인, 아니면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가진 주체와 공권력을 갖고 있는 주체 사이의 관계, 이런 데 적용되는 법을 우리는 공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컨대 공법은 대표적인 게 바로 헌법 같은 거, 또 형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이죠. 그죠? 주로 행정법들이 여기 들어가죠. 행정법.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주로 들어가는 거죠. 공법이라고 해요. 그죠? 자, 이런 내용이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물론 오늘날의 법 체계 안에 보면 어떤 법에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내용의 법도 있고, 함께 포함되어 있고, 또 공권력의 작동이 되어지는 그러한 영역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내용도 그 법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법 체계 안에 사법적 성격과 공법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통 뭐라 그러냐? 요 중간쯤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중간법 이렇게 해요. 중간법. 보통 경제법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갑니다. 경제법. 경제 활동하는 주체들 보면 주로 개인이 많죠. 주식회사라든지, 그렇죠? 개인 상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죠. 경제 관련된. 그런데 그 안에는 경제 주체 속에는 또 국가도 존재하죠. 그죠? 그러면 국가가 또 경제 활동을 하는 데 들어갈 때 개인적 역할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공권력을 가지고 개인에게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 되면 이러한 내용을 규율하기 위해서 그러한 법 안에다가 규율 체계를 딱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면 개인 간의 문제와 공권력을 갖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이렇게 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주체들이 움직이는 것을 규율하는 이런 내용도 함께 들어있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중간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 노동조합도 여기 관계되죠. 노동조합도 그죠. 개인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노동조합은 사실은 하나의 공권력화돼 가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 성격이 말이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영역을 다루는 것도, 즉 노동관계법도 중간법적 영역을 같이 가고 있어요. 근로기준법, 그런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그 근로자 개개인을 보호하는 권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국가가 거기에 끼어들게 되죠. 그렇죠? 조정을 하게 되죠. 그래 되니까 그때는 그러한 역할을 바로 중간법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개념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것이 여러분 19페이지에 공법과 사법 이런 구별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핵심 정리해 보시면 2번에요. 공법과 사법의 구별 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